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부의 성숙도와 외도의 상관관계라는 것을 준비했는데요. 그럼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도는 뭐 부부의 성적 문제 때문에 발생이 된다라든지, 성격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라든지, 또는 도덕적, 윤리적 그런 결핍 때문에 발생된다. 또 다른 면에서는 외도는 나쁜 것이다. 따라서 외도 행위자도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치 판단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는 배제하고 외도를 바라보는 것이 외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담사인데요. 제가 직전 상담에서 외도와 관련해서 이 자아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외도 직면 이후에는 외도 행위자의 자아나 외도 피해자의 자아에 대해서 탐색하고 분석하고 성찰하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이 외도 문제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또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든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접근 지향을 저는 권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오늘의 주제인 성숙도 관점에서 접근을 지향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금 긴 콘텐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성숙도와 관련해서 이 외도 발생 원인이라든지, 또는 외도에 대하는 태도, 또 치료, 예방, 이런 관점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숙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성숙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배움이 많은 사람들, 쉽게 말해서 이제 학식이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 성숙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박사 타이틀을 몇 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학식과 성숙도는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학교 근처에는 가보지 못하신 분들 중에도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굉장히 그 성숙도가 높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속에서 수많은 긍부정적인 에피소드를 경험하겠죠. 그 과정에서 어떤 깨달음이라든지 성찰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깊은 분들은 비록 학식이 높지 않더라도 성숙할 수 있는 반면, 반대로 공부는 정말 잘하고 뭐 유명한 대학이라든지 또는 높은 학위라든지 이런 걸 받았어도 자기에 대한 분석, 탐색, 성찰, 또 깨달음, 이런 것들이 없는 분들은 그냥 학위만 높을 뿐이고 학식만 높을 뿐이지 성숙도와는 전혀 무관하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성숙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큰 회사를 운영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수많은 부하 직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사람들과 대인 관계를 하니까 저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성숙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거 역시도 무관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권한과 권력을 진 분들 중에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청개구리 같은 짓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권한과 권력을 활용해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성숙할 것이다? 그거는 오해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이가 많으면 성숙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배우자가 지금 60, 70, 80인데 20대나 30대에 비해서 성숙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50대, 60대, 70대인 분들이 외도를 하게 되면 외도 피해자들은
깜짝 놀라거든요. '저 사람이 저렇게 바보였나? 저렇게 멍청이였나? 저렇게 외도 상간자한테 휘둘리고 어 막 돈도 주고 또 뭐 정말 사회적으로 너무 수치스러운 그런 행위를 막 했다는 걸 생각하면 이 외도 피해자들이 뭐 억울함도 있고 울분도 올라오지만 '이해가 안 된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뭐 저 사람이 뭐 한두 살 먹은 아이도 아니고.' 이러면서 뭔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성숙도는 나이와 전혀 무관합니다. 60 먹은 분이 20 대의 청년보다 미성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울러 '고상한 사람은 성숙할 것이다.'라는 그런 오해도 있어요. 이런 착각도 있습니다. 특히 직업적으로 뭐 거룩한 직업 뭐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는 뭐 성직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또 사회적으로 뭐 정의와 뭐 공의를 위해서 싸운다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되게 '성숙도가 높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저에게 혹시 어떤 분들이 반문을 한다면 저는 상담에서 다양한 직업군을 만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진짜 다른 사람은 다 외도를 하더라도 저 사람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3자적 관점에서 바라보이는 사람도 실제로 외도에 노출되는 사람, 외도에 빠지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성직자 그룹도 많아요. 교수 그룹도 많아요. 판검사 그룹도 많아요. 의사 그룹도 많아요. 뭐 이런 분들이 뭐 못 배웠겠습니까? 또 가진 게 없겠습니까? 뭐 사회적 지위가 없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뭐 20 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도의 유혹이라든지 외도의 욕망이 올라왔을 때 미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냥 거기에 빠져버린다. 거기에 그냥 끌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학식이다, 지위다, 나이다, 고상함이다 이런 거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숙과 관련해서 학식, 지위, 나이, 고상함 이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에 대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을 틀어서 저도 인제 곧 뭐 50 대에서 60대 요 경계선의 나이에 있는데요. 제 주변의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제 자녀들을 인제 결혼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제가 이 결혼하는 세대분들한테 이제 결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일종의 직업병이죠. 그래서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듣는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아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요." 또는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이런 이유가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는 뭐 서로 사랑하니깐요. 서로 좋아하니깐요. 서로에 대해서 호감이 있으니깐요. 또 친밀감이 강하니깐요. 뭐 이런 게 또 결혼을 하게 된 이유라고 말하는 그런 커플들도 꽤 많습니다. 아울러 주변에서요. 뭐 가족을 비롯해서 지인들 이런 분들이 "너 언제 결혼하냐? 야 나이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 이러면 결혼해야 되는 거야. 결혼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가 될 수는 있지만 야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하면서 뭐 권유를 하거나 또는 심한 경우에 뭐 강요를 받거나 그래서 그런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든 뭐 남보기에 넘사스러워서든 결혼을 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울러 주변 친구들이 1 명, 2명 뭐 선남 선녀를 만나서 결혼하니까 나만 뭐 외톨이로 남아 있는 것도 좀 뭔가 사회적 루저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뭔가 능력이 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뭐 결혼해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알콩달콩 사는 것 같으니까 '뭐 결혼하면 좋지 않을까?' 이래서 인제 결혼을 선택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결혼에 대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 저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결코 평가절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들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명시적으로 이제 이런 이유를 댈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명시적인 거 말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결혼의 이유 또는 저는 그걸 결혼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거는 무엇이어야 하냐면 그것은 바로 부부의 성숙을 위해서 결혼하는 부부들이 결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예상 못했던 그런 어떤 뭐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이 성숙을 위해서 결혼하신 분들은 그걸 잘 극복을 하거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숙을 위해서 결혼해야 하는 것은 명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암묵적인 내용이거든요. 즉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남녀들은 결혼을 하면서 성숙을 위해서 결혼한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부부도 그랬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거의 나이 30쯤 다 돼서 인제 저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성숙하지 못한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구나.' 이걸 인제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다루고 있는 성숙 또는 성숙도가 굉장히 인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많은 남녀들은 미숙함 속에서 만나서 서로의 어떤 호감과 친밀감을 쌓아 이제 부부의 연을 맺고 결혼까지 이제 골인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미숙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물이 1 년, 2 년, 3 년이 지나면서 쭉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랑의 단물이 있을 때는 그래도 상대방을 좀 배려하려고 그러고 또 격려하려고 그러고 위로하려고 그러고 존중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되지만 이 사랑의 단물이 쭉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너는 내 스타일대로 바뀌어야 된다. 너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동의하고 따라야 한다." 하면서 갈등이 막 시작돼요. 그런데 이게 성숙한 부부 같은 경우에도 갈등은 있거든요. 근데 성숙한 부부들은 이 갈등을 승화의 기회로 삼습니다. 갈등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그것도 이해하면서 서로 절충점을 만들거나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제3의 대안으로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오히려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계속 미숙함에 남아있는 부부들은 어떻게 된다? 이 갈등을 점점 큰 수류탄에서 핵폭탄으로 키워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되냐? 대표적인 게 가정폭력 같은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술을 드시든 안 드시든 또 뭐 술을 드시고 난 다음에 더 이 분노가 통제가 안 돼서 결국은 그게 폭력화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결국은 이제 가정폭력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 무언가가 미해결된 그리고 그것이 갈등 구조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중요한 거는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미숙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또는 적절히 또는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결국 분노란 감정이 통제되지 못하면 그게 폭력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그것이 인제 가정 폭력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또 다른 모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혼 위기가 다가오죠. 그래서 이 갈등의 시간이 누적되다 보면 나중에 불쑥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 같이 못 살겠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아 우리 헤어지자." 아예 그냥 더 적나라하게 정확한 키워드를 꺼내오죠. "이혼하자." 이러는 겁니다. 뭐 아이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뭐 없으면 더 "이혼하자." 이게 더 쉽겠죠. 이혼의 위기가 성숙한 부부보다 더 쉽게 찾아오거나 아주 더 가볍게 여기는 그래서 이 이혼을 하면서 더 큰 상처를 만들어서 이혼 후에 더 삶이 또는 삶의 질이 더 낮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외도 위기와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외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부의 미숙함이 누적되어서 그것이 돌연변이로 자루 속의 송곳처럼 불쑥 튀어나가 버린 게 바로 외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성숙함과 미숙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부부들은 이 외도가 벌어지게 되면 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게 아니라 저 5 순위, 6 순위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외도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밤낮으로 싸우고 한 달, 두 달 싸우고 1 년, 2년 싸우고 그러면서 결국은 상대편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고 하면서 만신창이가 되어 버립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어떤 부부의 성적 관계가 소원했기 때문에 외도가 벌어진다라고 특히 외도 행위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정말 미숙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물론 부부 간의 성적 관계가 이 소원이 돼서 좀 거리두기가 돼서 물론 외도가 벌어지는 부부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진짜 본질은 뭐냐면 두 사람의 미숙함 때문에 외도가 벌어지는 게 본질인데 본질은 내팽개쳐 놓고 그냥 어떤 부부의 성적 관계가 너무 빈도적으로 작았다. 또 만족도가 낮았기 때문에 외도가 벌어졌다. 이거는 우선순위로 매겼을 때 굉장히 하순위에 있는 것을 이게 본질이다. 이렇게 끌고 오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부부의 성적인 관계라든지 성적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외도가 재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본질적인 걸 건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외도는 재발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미숙함과 성숙함, 이 본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외도와 관련해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외도와 관련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또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지위가 낮은 자가 외도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아까 제가 성숙과 관련해서 오해가 있다 그랬잖아요. 외도와 관련한 오해도 이것도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지위와 외도는 전혀 무관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외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요.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해서 외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가 학식이 낮은 자가 외도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화이트 칼라 외도가 얼마나 많은데요. 특히 학위가 석사, 박사 이런 분들이 뭐 상식적으로 사회적 이치를 잘 모르겠습니까? 도덕 윤리를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트 칼라에 외도도 되게 많은 거로 봤을 때는 학식이 낮은 자가 외도한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또 소유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외도하는 사람의 비율이 다를 것이다. 그거 역시도 오해입니다. 제가 외도 상담에서 만났던 한 내담자는 소유가 굉장히 적은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도 행위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외도에도 무엇이 들죠? 비용이 들어갑니다. 실제적인 경제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도 행위자와 외도 상간자가 원래 여행을 간다든지 또는 여행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명 뭐 외도 관계 안에서 데이트가 벌어질 때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소유가 적다 보니까 결국 빚을 내 가지고 인제 외도를 하다가 결국 인제 발각이 됐는데 나중에 외도 피해자가 억장이 무너졌던 게 뭡니까? 이 외도 관계가 존재했다는 것도 억장이 무너지지만 이 관계가 단절된 다음에도 무엇은 남았어요? 빚이 남았어요. 거의 얼마가 빚을 졌냐? 3사 천만 원의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도 피해자가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뭐 소유가 많은 자가 외도한다 또는 소유가 적은 자가 외도한다. 그거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외도를 하느냐? 외도는 미숙한 자가 하는 겁니다. 미숙하다 보니까 결국은 유혹이 다가오고 이건 외부적 요인이에요. 그다음에 욕망이 생기면 이건 내부적 요인이겠죠. 이 두 가지가 이 외도 행위자 옆에서 꿈틀꿈틀
거리면 어떻게 된다? 성숙한 사람은 그런 유혹과 욕망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의를 지키면서 경계선을 지키는데, 미숙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유혹대로 쫓아가고 욕망대로 쫓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뭐 부부 간에 뭐 성적인 부분에서 뭐 미흡함이 있었다, 또는 뭐 배우자가 나를 무시했다, 뭐 성격 차이 때문에 외도한다,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에서 제일 1순위 순위, 2순위 순위, 3순위 순위는 아닌 겁니다. 결국은 외도라고 하는 것은 뭐다? 미숙감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외도의 재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옮겨가야 된다. 그것은 꼭 외도 문제뿐만 아니라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건강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결혼 생활의 목적이 뭐 된다? 바로 성숙을 위해서 결혼한다. 이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요, 미숙한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외도 직면 후 태도에서도 그 미숙함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모습을 드러내느냐? 행위자들이 외도 행위뿐만 아니라 평소에 미숙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경우 외도에 대해서 본인이 선택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아, 내가 술 때문에 외도했다." 또는 "외도 상간자가 끼를 부려서 외도했다. 나는 외도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주위 환경이 외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태도를 외도 직면 후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진짜 미숙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외도는요, 부부 사이가 대면대면했든 또는 부부의 정서가 불안정했든 외도 행위자가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선택한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야만이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옮겨갈 수 있는데, 미숙한 외도 행위자들은 뭐라고 한다? "아, 나는 선택할 어 그런 어떤 의도가 없었어. 그냥 분위기가 그랬고 술에 취해서 어쩔 수 없었고." 이러면서 자신이 선택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이거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인 거죠. 물론 부적절한 이유와 변명 찾기에 앞서는데요,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외도 피해자가 평소에 자신을 무시했다라든지 자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접을 안 했다든지 존중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어떤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유를 끌어오면서 "이것 때문에 나는 외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아주 부적절한 이유, 아주 부적절한 변명을 끄집어내는데요. 이런 모습을 외도 행위자가 보인다면 그거는 바로 외도 행위자가 굉장히 미숙한 사람이다. 사회적 지위, 학식 요무, 뭐 지위고하 또는 빈부귀천, 그거와 전혀 무관하게 굉장히 미숙한 태도다. 세 번째로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외도를 선택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외도 선택에 대한 책임지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결과적인 모습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선택이 굉장히 긍정적인 선택이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상을 받으면 돼요. 내가 칭찬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것이 굉장히 부정적 또는 부적절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외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선택이죠. 뭐 외도를 하게 되는 그 선행 조건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결국은 외도 행위자는 외도를 선택한 거니까요. 그리고 외도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기를 해야 되는데 미숙한 외도 행위자는 책임지기를 안 해요. 책임지기의 뭐 대표적인 거는 반성하고 사과하고 또는 외도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 그리고 극복을 위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성숙한 모습일 건데 이런 것들을 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외도 피해자가 같이 부부 상담이나 외도 상담에 가서 우리가 좀 더 효과적인 대화와 소통의 방법을 배우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외도 극복을 해 보자." 이렇게 하더라도 "아, 나는 괜찮으니까 당신이나 가세요." 뭐 이러든지
그래도 요렇게 하시는 분은 그래도 양반인데 외도 피해자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분노하고 울분을 토로하면 막 정신병자로 만들면서 "네가 더 문제다. 난 이제 외도하지 않는데. 외도한 게 끊었는데 왜 자꾸 사람을 달달달 볶느냐.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이런 모습들이 뭐냐면 책임지기를 안 하는 모습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뭐예요? 미숙함을 증명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 자기의 미숙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미숙함을 직면해 드리면 오히려 버럭 화를 내거나 또는 해 가지고 침묵 모드로 들어간다거나 회피 모드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외도 직면 후에 이런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 외도 때문에도 미숙함이 증명됐는데 외도 직면 후에도 미숙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에서 말한 1, 2, 3 번에 해당되는 모습을 외도 행위자가 보인다? 바로 미숙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치료는 뭐다? 바로 이 성숙함 또는 성숙도를 끌어올리는 것에 목적과 목표를 두고 자와 함께 외도 피해자, 외도 행위자가 함께 모여서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숙도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도덕 교육받고 윤리 교육받는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성숙도 또는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굉장히 관련이 있냐면 아까 서두에 제가 뭐 공부 많이 하고 이런 건 무관하다 그랬잖아요. 자기 성찰과 자기의 분석이 이 성숙함과 성숙도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 밑거름이 됩니다. 아무리 뭐 명문대를 나오고 뭐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나오고 하더라도 자기 성찰과 자기 분석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지식만 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남에게는 굉장히 입 바른 소리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든 거는 많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한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뭐 자기의 그냥 학식만 가지고 막 그냥 난도질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배움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기 성찰과 자기 분석을 하는 분들은 어떻다? 성숙함이나 성숙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아 나는 뭐 외도 안 할 자신 있어."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외도를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요. 그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왜요? 모든 인간은요. 유혹과 욕망 앞에서 흔들립니다. 이것은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안 흔들리고 그러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유혹과 욕망 앞에서 흔들리거든요. 따라서 자기 성찰과 자기 분석을 하는 사람은 '아 내가 유혹에 끌려갈 수 있고 나의 욕망이 나를 막 미칠 수 있다. 막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거리 두기를 하거나 조심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대비책을 자기가 준비하거나 이러는데 자기 성찰과 자기 분석이 없는 사람은 어떻다?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만 나갑니다. 특히 이미 외도 행위를 한 외도 행위자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요. 내가 한 번은 뭐 실수를 했지만 앞으로는 내 외도 안 할 자신 있다. 뭐 이러면서 큰소리 빵빵 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죠.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이야기가 뭘까요? 아니 내가 내 자신 잘 알거든요. 그러면 저는 물어보죠. 얼마나 성찰하셨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아이 뭐 그게 필요한가요? 뭐 나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알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가장 많이 알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아냐는 거죠. 일반적으로요. 사회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성찰을 깊게 하시는 분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2%를 알고 죽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뭐 살아온 기억만 가지고 나에 대해서 잘한다? 그럼 2%도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98%는 내가 모르는 영역의 세계를 내가 가지고 사는데 유혹과 욕망이 그분을 터치한다면 나는 그거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방어막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 성찰과 자기 분석이
그나마 되어도 아직 위험도가 있을 수 있고 아직 미숙함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없이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내가 안 한다면 안 하는 거고 나 안 할 자신 있으면 안 하는 거고 그거는 정말 그 머리를 모래더미에 이렇게 파묻고요. 내가 세상이 안 보이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내 엉덩이는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이 치료에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이 어 외도 이후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외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외도 행위자 중심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늘 콘텐츠의 내용은 외도 행위자뿐만 아니라 외도 피해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외도가 벌어지기 이전에 이미 부부는 미숙함 상태에 있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외도가 벌어지고 나면 외도 피해자들 중에는 과거에 그나마 성숙했던 분들도 어디로 훅 떨어지냐면 미숙함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막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막 끌려다녀요. 그걸 어떻게 중심을 못 잡아요. 중립지대에 와서 오른쪽도 바라보고 왼쪽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숙했던 분인데 결국은 미숙함으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외도 직면 후 치료에는 외도 행위자 당연히 해야 되지만 외도 피해자도 이 미숙함과 성숙함의 관점에서 꼭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요. 한 번의 외도는 어쩔 수 없다라고 정말 100번 양보해서 그거를 외도 피해자가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외도를 누가 겪고 싶어 하겠습니까? 또 추가적인 외도가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약이 뭐다? 그거는 부부의 성숙함이다. 부부의 성숙도이다. 이것이 향상되지 않으면 한 번의 외도는 두 번째 외도로 이어지고 두 번째 외도는 세 번째 외도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한 번 외도 피해를 보신 분이 또다시 외도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다시 외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얼마나 아픈 역사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결국 외도 벌어지고 난 다음에 외도 직면하고 난 다음에 부부는 그냥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5 년, 10년 여기에 감정 노동해 가면서 시간을 낭비하다 보면 나중에 훌쩍 60대 70대 그냥 도달해서 내 결혼 생활 40 년, 50년 했는데 절반이 너무나 허무하게 지나갔구나. 절반이 너무나 그냥 고통만 맛보면서 살았구나 하면서 남은 노후의 삶이 행복이 찾아올 틈을 주지 않아요. 따라서 뇌도 직면 후에 치료받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 치료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다? 바로 외도 재발을 예방하는 거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바로 부부의 성숙함 또는 부부의 성숙도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부부의 성숙도와 외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성숙도가 낮으면 어떻게 되죠? 외도 위험성은 올라갑니다. 반대로 성숙도를 끌어올리면 외도 위험성은 낮아집니다. 이런 걸 우리가 부적 상관관계라고 하는데요. 외도가 무조건 부부의 성적인 어떤 생활에 불만 때문에 그렇다, 뭐 성격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 뭐 시월드 처월드 갈등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본질적인 건 아니고요. 본질적인 건 뭐다? 부부의 성숙도와 외도는 부적 상관관계에 있다. 성숙도가 올라가면 외도의 위험성은 떨어지고 성숙도가 낮아지면 외도의 위험성 또는 외도의 재발성은 강화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